유선 씨가 쉽대요. 어? 아니 우리 반장은 왜 다 남을 지적하는 거야, 남을. 예? 나는 이래야 되는데. 아, 그래. 그래. 이런 거, 문제 9번 이런 답이 두 개라고 그랬죠. 거기 3번이, 원문을 보니까 3번이 없다로 돼 있어요. 정답이 4번인가 봐요. 아, 5번인가 봐요. 알겠죠? 그래서 있다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없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3번이 원래 원문을 지금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드를 맞기로 하면 이게 문제예요. 이 오드 맞기로 그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치잖아요. 오드 치는 사람은요. 근데 이 법에서는 이 있다 없다 이거 어마무시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D를 그냥 아무렇게나 치지. 자, 의사표시 한번 보세요. 의사표시요. 자, A와 B가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은요. A와 B 사이의 매매 계약이 허위 표시에 해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나요? 허위 표시에 해당하고 C가 A, B 사이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C 동줄 것이고 알지 못하고 선이죠. 허위 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 관계. 거기 봐봐. 허위 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 관계. 이것은 뭐죠? 무효이 말이죠. 무효를 기초로. 무슨 말이겠죠? 바로 옆에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이것을 뭐란다? 제3자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길게 해놨는데 한마디로 뭐냐? A와 B가 허위 표시를 했는데 C가 제3자다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알겠죠? 그런데요. A는 계약의 무효를 가지고 C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C가 누구니까? 제3자인데 누구예요? 선이죠. 선이. 봐봐. 지금 여기 A하고 B하고 가장 매매를 했다 이 말이잖아요. 가장 매매해서 유효 무효인데 B가 지금 이걸 C한테 처분했죠. 그런데 앞으로 지금 C가 지금 누구다? 선이죠. 그러면 소유권 취득한다. 따라서 A는 C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죠. A는 C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너무나 간단한 말을 옆에요. 이런 보면 제3자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길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좀 어렵게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봐봐. 여러분 그 강의를 들을 때 처음에 들을 때 좀 똑바로 좀 적어놓고 처음 들을 때 내가 이걸 2번 들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적당히 듣는 데 집중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강의를 2번, 3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듣고 나서 그것을 계속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지 그게 훨씬 더 시간이 절약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만하면 처음 쓸 때 잘 써야지 잘 이상하게 써놓으면 나중에 또 한 번 들어봐야 돼. 물론 한 번 더 듣는 사람은 크게 문제가 없죠. 자요, 2번요. A가 제3자 C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B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요, A가요, B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문제는요, C죠? C를 뭐란다? 제3자라고 하죠. 이 제3자를 뭐란다? 다른 말로 하면 피용자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C가 지금 누구를요? A를 지금 뭐랬다? 사기를 쳤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A가 제3자 C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B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A는 B가 C의 사기를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기요? 여기 지금 여기 있죠? B 있죠? 이 B가 만약에 선이 플러스 무가 실이다. 그럼 무슨 말이죠? 지금 C가 A를 사기친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거 오늘 한 거 아닌가요? 자요. 그 다음에요. 물론 첫 시간 해가지고 여러분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알았거나 악이죠? 악이 또는 뭐가 있다? 알 수 있을 때 바실이 있다. 그럴 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 A는 B가 C의 사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보통 시험에 뭐라 나오죠? 알았을 경우에 하나요? OX, X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3번은요. A와 B 사이의 계약의 해제 사유와 착오로 인한 취소 사유가 뭐를 한다? 동시에 존재한다. A가 계약을 줄곧 적법하게 해제한 후 바로 옆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적법하게 해제한 후 그렇게 됐죠? 거기다 써 선악불문 3번의 두 번째 줄 적법하게 해제한 후 할 때 3번 노 10번에 3번 알겠죠? 적법하게 해제한 후 이렇게 됐죠? 옆줄 긋고 뭐라 쓴다? 선악불문하고 전부 반항 그렇게 썼어요?
선악불문하고 전부 반환. 자, 그 다음에 3번에 두 번째 줄 가운데 착오를 이유로 치소권을 행사 줄거. 착오를 이유로 치소권 행사. 거기다 뭐라고 쓰냐? 선이 쓰고 옆줄 긋고 선이 현존 이익 반환 이렇게. 선의는 뭐만 반환한다? 현존 이익만 반환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봐. 우리는 원상회복을 하면은 선악불문하고 선이고 악이고 다 반환한단 말이죠. 그런데 해제하게 되면 아니고 취소하게 되면 뭐만 반환해? 현존 이익만. 그럼 누가 더 유리해? 취소가 더 유리하죠. 그러니까 해제한 후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럼 4번은요. A가 대리인 C를 통하여 B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다음에 의사흠결, 사기, 강박은 누구를 기준 줄고요? C.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고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G가 뭐냐? G가 알았다 이 말이고 부지가 뭐냐? 알지 못한 것 이 말이죠. G 또는 부지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이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의 유무도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C.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C를 둘 다 C예요. 거기다 써. 뭐라고 쓰냐? 여기. 뭐냐면 본인의 지시. 본인이 지시한 경우. 본인이 지시한 경우 그때는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지시한 경우 있죠? 그때는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에요. 자, 5번 재밌는 말 나왔죠? A가 타인 C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했어. A 또는 C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 하나요? 줄거 A와 B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 A와 B하고 의사가 일치하죠? 일치 동그라미. 그다서 의사주의. 여러분 의사주의는 무슨 해석이라고 한다?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죠. 의사주의는 뭐에 따라서? 일치하는 의사에 따라. 만약에 여러분요 일치하는 경우 그렇게 되죠? 그 밑에다 또 하나 써. 만약 불일치한 거. 만약 불일치한 경우. 만약 이러면 불일치하면 어떻게 돼요? 일치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불일치한 경우는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 이렇게요. 할 것인지에 따라서 결정한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불일치하죠. 그러면 일단 불일치하게 되면 무슨 주의예요? 무슨 주의? 표시주의죠. 그래서 표시주의이기 때문에 표시주의는 누구의 입장에서요? 상대방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의사표시가 일치하죠? 이러면 일치하면 뭐 하는 대로? 일치한 의사대로.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으면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지금 5번의 지문 있죠? 이 5번 지문 우리 시험에 3번이나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렇죠? 그냥 법률 해석에서는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요. 뭐냐면 11번은요. 비진입 표시죠? 갑은 그의 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을에게 기부.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줄고 그것을 뭐란다? 비진이 이 말이죠. 비진이 을에게 기부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했다. 근데 여러분요 여기서 을 앞으로 등기했다고는 돼 있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봐. 잠깐 봐.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이제 보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비진이니까 진이 있는은 아니죠. 그럼 비진을 보면 원칙적으로 보는 거 그냥 바로 써. 갑이 이렇게 비진이 표시죠. 비진이 표시다. 그래서 비진한 것은 갑이 을에게 줄 마음이 전혀 없는데 줬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 여기 누가 있어?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죠. 원칙은 표시주의죠. 표시주의. 그러면 갑이 을한테 이렇게 등기를 하죠. 등기하게 되면 을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이때 을이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을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을이 이걸 병한테 처분하죠. 그럼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엄폐물의 법칙.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것은 비진입 표시가 원칙이 표시주의잖아요. 원칙이요. 이 비진입 표시 원칙에는 어떤 판례가 있어요? 어떤 판례? 이걸 알아야죠. 내가 얘기하면 되죠.
알겠죠? 사립대 조교수, 조교수 사직서 제출. 항상 이것과 같이 봐야지 나중에 무슨 판례가 나오면 아 이것은 뭐에 관한 판례인데 금방 알 수가 있죠.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사표를 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상대방인 재단 이사장이 자기가 사표 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하고 사표를 수리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원칙적으로 사표를 낼 마음이 없는데 그냥 사표를 냈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아무것도 몰라. 아, 저 사람 정말로 사표를 낼 마음이 있어서 사표를 냈나 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선이 뭐가 실이죠? 그러면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사표를 낸 대로 그냥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비진이 표시 봐봐요. 이렇게 이제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이 이렇게 비진이 표시를 하죠? 비진 표시인데 여기 을이형, 을이 갑의 비진이를 뭐랬거나 알았거나 악이. 그다음에 알 수 있었거나 뭐 과실. 그러면 이런 을 앞으로 등기하죠?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인간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어느 분께서 소유자다? 어느 분께서 소유자다? 아, 지구상에 갑하고 을밖에 없잖아요. 갑이 소유자가 되죠, 갑이. 누구 병 하려겠어요?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요, 이렇게 을이 이제 을이 소유자가 아니죠? 을이 그걸 병한테 처분하죠? 그럼 병은 누구일 때? 선일 때 보호되고, 악일 때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병이 선이죠? 그럼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죠. 인정되지 않지만 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 이 병은 어떤 일을 써도 소유권을 취득 못하죠. 그런데 우리 민법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죠. 107, 108, 109, 110조. 즉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 차고사기 강박에 의해서 취소가 돼서 무효가 되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선의일 때는 보호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병이죠. 이 병이라는 것은 어때요? 이 병의 3대 원칙이 있죠.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 따라서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가 입증한다? 누가? 무효를 뭐하는 자?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고, 제3자는 누구이면 돼? 선의인데 과실이 있거나 선의인데 무과실이거나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제3자가 뭐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고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무과실을 불문하고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비진이 표시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지금 한번 봐봐. 1번 갑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그렇지 않죠. 지금 봐봐. 을이 지금 선이다기다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을이 선이다기다 말이 없으니까 갑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유효하죠. 그래서 갑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을이 갑의 진위를 몰랐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틀렸죠. 줄과 앞에 갑의 의사표시는 무효 거기 줄 것이고 무효 X하고 썸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유효 이렇게.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유효 이렇게. 원칙적으로 뭐대로 유효다? 표시대로 유효. 2번 갑의 의사표시는 뭐다? 단독행위. 틀렸죠? 단독행위 줄 거 봐. 그 위에 보면 뭐라 나왔어? 문제 봐봐. 문제 11번. 갑은 그의 X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을에게 기부 동그라미 기부. 그것을 증여계약이라고 얘기해. 증여계약. 그러니까 단독행위를 여러분 봐봐. 내가 여러분요 여기 단독행위인 것처럼 돼 있는데 단독행위가 아닌 게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다음 주에서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그러면 단독행위가 아닌 걸 찾으시죠. 그러면 언제나 뭐가 정답이요? 단독행위가 같은데 아닌 거 있어. 뭐가 있어? 계약인 게 있단 말이야. 계약. 단독행위 비스무리 프리딩딩한데 계약인 게 있다고. 뭐라고? 일방예약. 오케이. 일방예약. 일방예약이죠. 예약. 예약은 언제나 계약이죠. 여기 뭐가 있죠? 일방. 이건 일방적 의사표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뭐다? 계약이죠. 또 뭐가 있어? 오케이. 합의 해제. 해제는 뭐죠? 해제는 단독행위죠. 그런데 앞에가 합의라고 말이 붙어있으니까 계약이죠. 해제권은 형성권도 단독행위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붙어있어? 합의라는 말이 붙어있잖아. 합의. 알죠? 또 뭐가 있어? 오케이. 증여. 증여는 뭐다? 증여는 계약이죠. 계약. 그래서 여기가 비교된 게 뭐냐? 여기 뭐가 비교되냐? 일방적 의사표시. 그럼 일방적 의사표시 이것은 뭐다?
이것은 단독행위죠. 일방적 의사표시 그러면 단독행위죠. 여기요 해제 합의해제인데 이런 해제권이 해제권, 그냥 해제권 단독행위죠. 여기요 증여죠. 증여인데 뭐가 있다?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이게 비교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기부했다는 것을 유증으로 보면은 그것은 단독행위가 되지만 지금요 누구한테요? 갑이요 을에게 그랬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살아있을 때 했다 기부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증여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단독행위이므로 비진입 표시가 적용되어야 한다. 틀렸어. 단독행위여도 비진입 표시에 관한 법리가 적용. 거기까지 줄거봐. 2번에 비진입 표시에 관한 법리가 적용. 2번에 줄었어요. 11번에 2번 가운데 보면 비진입 표시에 관한 법리가 적용. 줄었어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적용.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적용이 돼. 그런데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적용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어. 하지만 단독행위도 상대방이 있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무조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또 틀렸죠. 자 3번 갑의 진위에 대한 을의 악의가 증명되어. 을의 악의 줄거봐. 알았다 이 말이죠. 그 을의 악의는 뭐죠? 갑의 비진위를 알았다 이 말이죠. 갑의 비진위를 알았다. 그럼 뭐죠? 비진위는 원칙적으로 표시대로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이 알았다.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그걸 지금 얘기하죠. 증명되어 X 토지의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되죠.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여기 봐봐. 내가 뭘 얘기했냐. 비진위 표시로 무효,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가 되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두 사람은 무효잖아요.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다?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을은 갑한테 여기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고. 채무불이행은 이행기에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하지 않은 걸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그런데 계약이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행에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래서 채무불이행이 없어. 그 다음에 우리가 손해가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하잖아요. 봐. 갑이 줄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을한테 준다고 그랬어. 그런데 을이요, 갑이 자기에게 줄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알고 있어. 알았다.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무효니까 갑은 을한테 줄 필요 없고 을은 갑한테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갑도 손해가 없고 누구도 손해가 없어? 을도 손해가 없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줄 그대로 쓰고 또 써. 채무불이행의 문제 X.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4번. 을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갑의 진위를 알 수 있었다면.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을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갑의 진위를 알 수 있었다. 줄고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알 수 있었다. 그건 뭐냐? 그것은 과실이다. 과실. 그래서 을이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뭐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그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따라서 을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맞는 말이죠? 5번요.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경유한 병이 갑의 진위를 몰랐다, 병이 죽고 싶고 몰랐다, 선이죠. X 토지의 소유권을 뭐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죠? 비진입 표시의 무효는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 그럼 병이 선이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뭐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까다롭게 나온 곳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통정의 표시죠. 자, 갑은 토지를 을에게 어떻게 했다고? 가장양도. 가장양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장양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로 넘겼다 이 말이지. 봐봐. 갑은 갑하고 을하고요. 이 갑의 토지에 대해서 가장 매매를 했다 이 말이죠. 가장 매매고 이 사람을 한다? 양수인이고 양수인.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양도인이다 이런 말이죠. 이러면요 거짓말로 넘겼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해? 가장 양수인이라고 하죠. 우리 이것을 여러분요 병한테 처분하죠. 병한테 병이 누구이다? 선이면 소유권 취득하고 악이면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죠. 병이 선이죠? 그러면 정은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여기에 적용되죠. 제3자의 3대 원칙. 제3자의 선의로 추정되고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무과실을 불문하고 제3자가 스스로 뭐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한번 볼까요? 자, 1번. 갑은 을에 대하여 등기의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왜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2번. 갑의 채권자는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말소를 청구 거기 준 거 봐. 그것을 뭐냐? 거기다가 채권자 대위권 행사 이렇게. 채권자 대위권 행사. 대위권 행사 이렇게. 3번은 을로부터 토지를 악의로 양수한 병이 있는 경우. 그러면 악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갑은 악의의 병에 대해서 토지의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을로부터 토지를 선의로 양수한 병이 있다. 그러면 갑은 병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선의의 병, 양수 선의로 양수한 병이니까 병은 선이죠. 그건 청구할 수가 없다. 5번은요. 을로부터 토지를 선의로 양수한 병이 있는 경우 병이 갑과 을의 무효 주장을 인용하는 것은 뭐가 된다? 무방하다. 여기 그걸 인용하는 것이 무방하다 무슨 말이에요? 제3자가 무효를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3자가 갑과 을 간의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다. 이것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죠. 뭐 지금 여기 딱 보면 거의 대부분 똑같은 문제가 통정의 표시가 딱 보면 비진입 표시는 사례 문제가 십몇 년 사이에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15년 사이에 통정의 표시는 지금 딱 한번 봐봐요. 문제가 2년에 한 번씩 문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 정말 문제가 많이 나왔어 안 나왔어? 통정의 표시는 몇 문제 나왔잖아요. 그걸 딱 보면 우리가 무슨 문제가 통정의 표시는 주로 뭐로 나온다? 사례 문제로 나온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제가 상당히 많잖아요. 사례 문제가요. 그 다음에 비진입 표시는 사례보다는 뭐가 더 많이 나온다? 이론 문제가 더 많이 나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왜냐면 12회부터 26회 작년까지 모두 가지고 12부터 막 12, 13, 14, 15에 추가 때 한 번 더 있었죠.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딱 15년이잖아요. 16년이죠. 26회까지 하니까요. 올해 27회죠. 그러니까요. 16년 시험 중에서 문제가 비진은 한 번밖에 안 나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진은 주로 뭐로 나온다? 이론 문제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통정의 표시는 지금 계속 보면 다 뭐죠? 사례 문제죠? 사례형 문제로 주로 나온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봐요. 자, 13번. 갑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 집행을 당할 것을 대비하여 줄고 친구 을과 짜고 동그라미 오유를 짜라는 게 아니고 짜고는 통정 을과 짜고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줄 것이고 매도한 것처럼 가장매매 그 다음에 을에게 동그라미하고 바로 옆에 등기 무효 등기해줬다. 그런데 을은 그 등기명이 된 것을 기바로 하여 이를 제3자에게 매도 제3자. 그런데 이때 제3자가 누구라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죠. 자, 그럼 봐요. 지금부터. 이건 어차피 여러분요 한번 보고 설명하면 그 밑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한꺼번에 설명을 여기서 해요. 채권자가 있을 수도 있고 채권자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이 있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이 채권자예요.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돈 1억을 빌려줬어.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경매를 하려고 그래. 이것을 우리는 강제 집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A가 경매를 하려고 하니까 갑이요 경매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여기 을이라는 사람하고 짜고 이걸 거짓말로 매매를 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 이 가장이란 말은 무슨 말이다? 통정이라고 하는 말이고 통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라고 하는 말이고 을 앞으로 뭐가 됐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고 결국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다. 그러니까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 둘이 짜가지고 있지 진짜 계약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을도 이 갑의 등기를 자기 앞으로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갑도 을에게 등기만 빼돌렸지 소유권을 줄 의사가 없으니까 자기가 여전히 소유자니까. 그래서 봐봐,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이 통정의 표시 무효를 기초로 그래서 뭐를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을 그래서 청구를 못해. 서로가 서로한테. 알겠죠? 채무불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런데 이 을이 자기 앞에 등기가 있는 걸 귀하로 해서 병한테 처분하면 이 병은 누구일 때? 선의일 때 보호되고 악의일 때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병이 선이죠? 그러면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다. 그런데요, 이 을이 지금 병한테 처분을 했잖아요. 근데 을은 자기 것을 처분한 거예요? 타인의 것을 처분한 거예요? 타인의 것을 처분했죠. 남의 걸 처분했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걸 처분했으니까 여기요, 을은요, 갑한테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갑은 여기 을에게 여기서 뭐라냐? 불법 행위로 인한 뭐를 청구할 수 있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매매 대금 있죠? 매매 대금에 대해서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부당 이득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통정의 표시 자체를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을이 병한테 처분하면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강제집행은 면탈이죠. 면탈이니까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746조 불법 원인 급여다, 아니다, 아니다,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즉 갑이 을한테 준 이 등기를 다시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청구하는 것을 뭐란다? 가장매매 계약을 말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 그러니까요, 을이 만약에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게 되면은, 그러면 갑은 소유자가 아니고, 갑이 소유자가 아니면 A가 돈을 못 받죠. 그러니까 A는 어떻게 돼요? 을이 병한테 처분하기 전에 등기를 갑 앞으로 빨리 찾아와야 되겠죠? 찾아오는 것을 뭐라 한다? 이 채권자가 갑과 을 간의 계약이 나를 물먹이기 위해서 돈 갚지 않으려고 등기를 빼돌렸다, 이 말이죠. 이것을 입증해서 A가 을을 상대로 뭘 한다? 채권자 뭘 할 수 있다?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채권자 취소권. 그러면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어떻게 행사한다? 재판상으로만 행사하는 것이고, 이것은 뭐다? 형성권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어떻게 할 수 있냐? 아까도 나왔지만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고, A가 그럼 소송을 해야 되죠? 소송을 해야 하니까 복잡하잖아요. 원래는 갑하고 을하고는 등기가 무효니까, 갑이 을의 등기를 무효니까 말소를 청구해야 되는데 안 하죠?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A가 갑을 대위해서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에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말소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A가 누구를? 갑을 뭘 해서? 대위에서 말소 청구할 수 있죠? 말소 청구. 이 말소 청구,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채권자 뭐라 한다? 대위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이 다 된다. 그런데 이중매매에서는 직접 말소를 청구하지 못하고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서 청구하죠. 채권자 대위권은 있지만 뭐는 없다? 채권자 취소권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가장매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뭐 간단한 문제죠. 항상 봤던 문제이기 때문에요. 제 그림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1번 한번 보면, 여기 또 안 했네. 여기서 보면, 여러분요, 여기 이 병이라는 사람 있죠, 병. 이 병을 뭐라 한다? 제3자로 가죠? 제3자의 3대 원칙이 있죠? 제3자 3대 원칙, 제3자는 뭐다?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 제3자가 선의가 아니고 악이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무효를 주장. 여기서 무효를 주장한 자가 누구예요? 누구야? 무효를 주장한 자가 누구야? 갑이죠, 누구예요? 왜냐면 병이 선의가 아니고 악의가 되면 병이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가 돼? 갑이 소유자가 되니까 갑이 증명하는 거죠. 야, 병, 너는 나하고 을하고 가장매매해서 을 앞으로 돼 있는 등기가 무효라는 것을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걸 증명하죠. 그 다음에 제3자는 누구이기만 하면 돼? 선의. 여기 봐봐. 선의. 여기는 뭐요? 과실 또는 뭐 무과실. 과실, 무과실.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불문한다. 그 다음에 제3자가 스스로 뭐라고 주장할 수 있다? 무효라고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제3자가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한번 보시면 1번 제3자가 가장매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취득, 알고 다음 악의 가장매매를 한 당사자 갑은 제3자에게 소유권의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제3자가 선의로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제3자가 선의로 매수 줄고 소유권 취득 이후에 가장매매인 것을 알게 되면 제3자가 가장매매 뭐를 주장할 수 있다? 줄고 제3자가 무효를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3번 제3자가 악이 동그라미 악이 그럼 제3자는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 그럼 누가 여전히 소유자다? 갑의 채권자는 갑이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 명의를 회복하지 않는 한 위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를 뭐하지 못한다? 행사하지 못한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를 회복하지 않는 한 위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지금 현재요. 여기가 병이 소유자가 되죠? 병이 소유자가 되면은 지금 갑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이 병이 만약에 악이다 해봐. 악이면 어떻게 하죠? 악이면 이 사람의 등기를 뭐 하면 돼? 말소하면 되죠. 지금 여기 지금 제3자가 악인 경우를 했죠? 그럼 악인 경우는 등기만 병합으로 돼 있지 병이 지금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니까 갑의 채권자는 갑이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를 회복하지 않느나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 회복하지 않나 아무것도 못한다. 말도 안 되지. 뭐를 할 수 있어?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죠. 여기 병한테도 할 수 있다니까? 병이 악이죠? 그럼 병한테도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대위권 행사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어. 꼭 무효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갑과 을 사이의 매매는 이렇게 되어 있죠. 가장매매 맞죠? 제3자의 등기는 언제나 무효 틀렸죠. 제3자는 언제나 무효가 아니고 제3자가 누구일 때? 악이일 때 무효죠. 악이일 때. 언제나가 틀렸죠? 악이일 때 무효죠. 5번 제3자가 누구다? 선인 경우 그러면 소유권 취득이죠.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전득자가 악이 써 거기다가 엄폐물의 법칙 옆줄긋고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엄폐물의 법칙에서 전득자는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을 해요. 선이 악의를 따지지 않고 따라서 갑은 제 전득자한테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전득자에게 뭐를 주장할 수 없다?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옳은 것은 몇 번이에요? 2번이요. 그래서 여기 아무거나 없는데 옳은 것은 그 말이에요. 옳은 것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이죠. 갑은 자기 소유 아파트에 대해서 채권자 A 줄 것이고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 줄 것이고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그래서 A의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을과 통정 동그라미하고 을 명의로 등기 무효. 구을은 이러한 사정 모르는 병 선이 아파트를 매도하여 병 명의로 등기했다. 선의의 병이죠. 선의의 병 1번 갑은 허위 표시의 무효를 병에게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왜요? 병 동그라미 소유자죠. 왜요? 앞에서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번 을은요 병에게 원인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죠. 왜요? 지금 현재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 3번 병이 취득한 아파트는 A에 의한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왜요? A는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 갑. 그런데 지금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병. A는 병한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병에게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4번은요. 갑은
을에게 원인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OX, X. 여기 봐봐, 여기. 여기 보면, 우리 여기 뭐냐면, 뭐라고 돼 있죠, 지금? 원인 무효를 이유로 그랬죠? 여기 봐봐.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는 뭐가 된다? 무효이죠. 무효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무효를 위해서 이 갑하고 을하고 무효라고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하지만, 을이 이것을 누구한테 처분했을 때? 병에게 처분하죠. 병에게 처분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 을에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5번은요. 갑을 사이의 허위 표시에 앞선 갑의 아파트의 가등기 권리자는 허위 표시에서의 제3자로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죠? 5번 봐봐. 갑을 사이의 허위 표시에 앞선 동그라미 앞선 이퀄 기존의 이해 당사자 기존의 이해 당사자 옆줄 긋고 제3자 X 이 사람은 제3자다 아니다 알겠죠? 왜요? 기존의 사람이니까 이런 말 기존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몇 번이죠 정답이요? 몇 번이요? 4번 지금 4번이요? 이게요 지금요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맞아요? 틀린 것은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통제표 자체가 무효잖아요. 무효면 소비자 청구를 못하죠. 그런데 을이 무효인데도 불구하고 을이 이걸 병한테 처분했잖아요. 을이 병한테 처분하면 어떻게 돼요? 갑은 자기 소유권을 잃게 되잖아요. 그런데 을이 병한테 처분해가지고 매매대금을 얻죠. 매매대금. 이 매매대금을 내가 돌려달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매매대금 돌려달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뭐란다? 부당이득 반환. 그냥 무효를 이유로 손해상은 안 돼. 그런데 뭐는 된다?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상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알겠죠? 자 15번 보셔요. 똑같아 지금. 똑같아 보면 갑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을과 통모 동그라미 통모를 뭐냐? 통정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의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을 빌려 매매의 형식 줄 것이고 가장매매죠. 자, 을명이 동그라미하고 무효라고 써. 을명의로 등기를 마쳤고 을은 그러한 사정 모르는 병 줄 것이고 모르는 병에게 저당권 모르는 병의 선의의 제3자죠. 그래서 이 병이라고 하는 저당권자는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자가 나중에 뭐라 그랬죠? 경멸하겠죠? 그럼 경락받은 사람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말이죠. 갑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거기다가 앞에다 언제나 무효. 가장매매는 언제나 무효가 돼요. 참 재밌는 말이죠. 지금 여기 봐봐. 지금 여기서 갑이 지금 을하고 여기 봐봐. 지금 여기 이렇게 갑하고 여기 을하고 매매를 했죠. 가장매매. 거짓말로 매매를 해가지고 을 앞으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누가 소유자?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이죠.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 그러면요 이 을이요 이걸 병한테 처분하죠. 병한테 이전 등기를 주면 병이 소유자지만 그건 아니고 이 사람 지금 저당권자야. 저당권 이 사람 지금 소유자도 아니다. 저당권자는 소유자도 아니다. 그럼 누가 소유자 지금 현재? 이 사람이 그럼 선이다. 병이 선이야. 그럼 누가 소유자다? 병이 선이면 그래도 갑이죠. 그걸 안 해야죠. 그래도 갑이죠. 왜? 이 사람은 저당권만 있는 거지. 은행이잖아. 은행 돈 빌려준 사람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여전히 갑이 소유자다. 알겠죠 지금? 자 그럼 봐 이제 2번 갑은 을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왜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거기까지 줄 것이고 진정명의 회복을 가로로 묶어 그다 써 현재 소유자가 청구를 해. 현재 소유자. 그럼 지금 현재 갑하고 중에서 누가 소유자다? 그래서 갑이 현재 소유자다. 그러니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맨 끝에 또 써 옆줄 긋고 을등기 말소 청구. 을등기를 말소할 수 있죠? 말소 청구를 하든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든지 이 말이죠. 그럼 여기 봐봐 여기. 등기부를 가져서 보면 아주 간단하죠. 등기부를 가지고 가서 보면. 여러분 등기부가 어떻게 되어 있죠? 여러분 1번요. 1번 갑했어요. 여러분 2번 을이죠. 2번 을이죠. 을의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봐봐, 이렇게 무효. 무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가지죠? 무효인 등기는 뭐하든지 말소하든지, 여기 방금 우리 보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든지 이렇게요. 진정명의는 누가 한다고? 현재 소유자가. 현재 소유자. 여기 봐봐. 여기 1번요. 1번 갑에서. 2번 을로 되어 있죠? 우리 등기 말소해. 그럼 등기가 누가 앞으로 가? 갑 앞으로. 여기는요. 1번 지금 누구죠? 1번 갑이죠? 2번 누구예요? 2번 을이죠? 3번요. 여기서 무슨 등기 해달라고 한다? 이전 등기. 누가요?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 갑 앞으로 등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누구 앞으로만 등기만 오면 된다. 갑 앞으로 오면 된다. 자, 3번. 병이 과실로 가장매매를 모른다. 과실 동그라미 모르는 경우 선의. 우선 먼저 병은 선의인데 뭐가 있다? 과실이 있죠? 그럼 병은 저당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저당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제3자 누구 기하면 돼? 선의인데 과실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선이고 과실이고 무과실이고 따지지 않고 무조건 뭐만 있으면 돼? 선의. 근데 이 사람은 과실이 있지만 선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다? 저당권자이다. 저당권자라서 보호된다. 4번. 병의 저당권 실행 경매죠? 병이 경매했다 이 말이죠? 그럼 병이 봐봐. 병이 경매하면 어떻게 되죠? 병이 이 건물을 경매하면 당연히 갑한테 손해가 되겠죠? 갑한테 손해가 되죠? 그래서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죠? 그러면 갑은 을에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알겠죠?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로 정한 병한테 저당권 해가지고 저당권에게 싹 경매가 돼버리면 갑이 소유권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번.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 동그라미 경락받은 경우. 알죠? 그래서 병락받았죠? 경락받은 경우 갑은 을에게 부당 이득금의 반환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알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부당 이득금의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거 뭐요? 정답 몇 번이죠? 5번이 뭐야? 5번이죠? 있다. 이렇게. 부당 이득금이 지금요. 우리 시험에 몇 번 나왔죠? 지금 두 번째 나왔죠? 자, 16번 똑같아. 갑은 을에게 자신의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줬고 을은 다시 병에게 매도했다. 이렇게 됐죠? 근데 뭐 때문이다 이런 말은 없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는 다 읽어봐야 되겠죠? 뭐 비진인지 통정인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1번. 여러분 좀만 하면 되니까 좀 정신 좀 차려봐. 1번요.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알겠죠? 갑이 소유의 의사 없이 을과 짜고 그러면 그럼 통정이네. 그다음에 X토지를 매매한 것처럼 가장매매네. 갑은 아기의 병에게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아기의 병에게 등기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자, 2번.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갑이 소유권 이전의 의사 없이 을과 짜고 동그라미 X토지를 매매한 것처럼 꾸민 경우 여기까지 똑같죠?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죠. 그건 맞아. 여기까지 맞죠? 그런데 병이 선이죠. 병이 선이면 병이 선이 줄 것이고 거기다가 특별 규정에 의해 병이 소유권 취득. 우리나라는 등기에 당연히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죠. 하지만 특별한 규정에 의해서 병이 뭘 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병이 선이이더라도 선이죠. 갑은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만약 X토지에 대한 갑과 을 사이의 줄고 명의신탁. 근데 그 명의신탁이 유효하죠, 유효? 명의신탁 유효 줄고 봐. 그러면요. 거기다가 대외적으로 수탁자, 을이 소유자. 대외적으로는 명의신탁 유효죠. 그러면 수탁자, 을이 소유자예요.
그런데 만약에 을이 병한테 처분하죠. 병은 동그라미,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해. 병은 선악, 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에서는 선악,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이제 여기서 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 있죠? 갑을 뭐라 한다? 신탁자라고 얘기하고요. 신탁자. 을은 뭐라 한다? 수탁자라고 얘기해요. 갑과 을하고 뭐라 한다? 명의, 신탁, 약정을 하죠. 명의신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원래 이건 무효인데 유효라고 그랬죠? 유효가 되면 어떻게 하냐? 갑하고 을 사이, 이걸 대내관계라고 그래. 대내관계에서는 신탁자, 갑이 소유자예요. 그런데 이 을하고 병이죠? 병하고 관계, 이건 제3자죠? 제3자 관계, 이것을 대외관계라고 얘기해. 대외관계에서는 을이 소유자로 봐, 을이. 그러니까 을이 소유자니까요. 이 병은요, 뭐를 분문하고? 선, 악을 분문하고 소유자가 돼. 왜요? 소유자가 판관이에요, 소유자가.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소유자가 판관이에요. 그러니까 병은 뭘 분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을 해. 자, 그 다음에 4번인가요? X 토지에 대한 갑과 을 사이에 유효한 명의신탁이 있었던 경우 병이요 을의 배신적 처분행에 줄고 적극 가담, 그러면 안 되지. 적극 가담했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번 유효한 명의신탁에 기하여 X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 명의로 경료된 후 을이 이를 임의로 정에게 처분했다. 정에게 임의로, 을이 이를 임의로 정에게 처분 줄고, 거기다 줄고 말했어요. 정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정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이렇게. 따라서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 소유권을 잃겠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는 봐봐. 원래 통정의 표시하고 명의신탁하고는 잘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서울대 계셨던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은 왜 명의신탁이라는 말을 쓰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에 통정의 표시라고 하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굳이 똑같은데 왜요? 등기를 누가 앞으로 빼돌렸죠? 을 앞으로. 그렇잖아요? 그럼 통정의 표시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무효라고 하면 되지. 뭐 하려고 명의신탁이라고 해가지고 또 무효라고 하냐 이 말이죠. 그런데 실무에서는 통정의 표시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 앞으로 등기를 이전해 놓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냥 실무에서는 그냥 뭐로 봐버려? 그냥 뭐죠? 명의신탁으로 봐버려요. 그래야 명의신탁을 보면 부동산 실명법을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실명법을 위반하잖아요. 그러면 과징금 처분 같은 거 할 수 있거든요. 형사처벌이 바로 가능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다 이걸 민법상으로 통정의 표시 보는 것이 아니고 뭐로 본다? 명의신탁으로 주로 본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잠깐만 이런 봐요. 이건 이제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청약을 하죠? 청약은 뭐죠? 여러분 의사, 표시 이렇게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갑의 의사는 뭐죠? 증여를 하고 싶어, 증여. 그런데 표시는 뭐죠? 표시는 매매를 해서 거짓말. 왜요? 증여하니까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매매를 하게 되면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러면 어때요? 보통 뭐 2년 이상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버지는 집을 팔아도 양도세가 없죠. 아들은요, 그걸 취득하게 되면 무엇만 내요? 취득세만 내죠. 그러니까 세금이 훨씬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증여보다는 보통 부자지간에는 매매로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매매를 하죠. 이 매매를 하면 우리 이것을 뭐란다? 가장 매매이다. 이 증여를 뭐란다? 은닉행위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은닉행위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고 가장 매매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을 앞으로요, 을 앞으로 등기를 하죠. 그러면 이 등기가 뭐냐? 먼저 가장 매매를 해가지고 등기하죠. 그러면 가장 매매의 등기로서는 무효이지만 이 등기를 무효라고 해서 다시 말소하지 말고 그냥 이 등기를 그냥 무슨 등기로 봐주자? 증여의 등기로 봐주자. 그래서 이 등기가 유효가 돼. 그래서 유효가 된 것은 그냥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는 우리는 뭐라 한다? 실체 관계에 뭐 한다?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을이 소유자가 되죠. 완전한 소유자. 그래서 을이 완전한 소유자니까요. 이 을이 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엄폐물의 법칙에서 병은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병이 다시 정한테 처분하죠. 정도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니까 만약에요. 갑하고 을하고 가장 매매를 해가지고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하죠. 거짓말로 매매해서 등기하죠.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이죠.
그런데 병이 악이죠? 악이어도 소유권 취득하죠. 정이 악이어도 소유권을 취득해. 알겠죠? 무슨 법칙에 의해서?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자,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한번 봐요. 자, 17번, 18번이요. 17번.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기로 합의했다. 증여하기로 합의 줄 것이고. 합의니까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죠. 의사주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이것을 뭐란다? 증여를 뭐라고 그래? 증여 동그라미. 증여를 은닉행위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세금 문제를 염려하여 갑과 을은 마치 매도한 것처럼 줄거 마치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매매죠. 그래서 꿈에서 이전 등기 동그라미. 그것을 뭐라 한다? 이전 등기를 유효라고 그래요. 유효. 아주 중요해. 을은 병에게 줄 것이고, 을은 병에게 줄 것이고, 병서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무조건 소유권 취득해. 왜요?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누가 소유자다? 을. 그러니까 병이나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해. 1번.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 줄고, 증여계약을 뭐라 한다고? 은닉행위라고 그랬죠? 매매계약은 무효, 가장매매라고 얘기했죠? 2번. 을 명의의 등기는 유효이다. 3번. 갑은 악의의 병 줄 것이고 소유권 취득이죠. 악의의 병에게 맨 끝에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왜요? 병이 소유자니까. 4번요. 갑은 을을 대위하여 악의의 병을 상대로 소유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OX, X. 절대로 못한다. 누가 소유자다?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라니까. 5번. 을은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다시요. 1번. 18번 1번. 갑 똑같으니까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 매매가 뭐죠? 가장매매죠? 가장매매는 무효. 2번. 증여계약은 은닉행위로서 유효. 그러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따라서 갑은 을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을의 등기는 유효.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4번. 을이 이런 사실을 안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했죠. 이런 사실을 안 병 줄 것이고 악이. 일단 여러분요. 을이 일단 소유자죠. 그러니까 병은 아무리 악이라고 할지라도 뭐다 그다서 소유권 취득. 악의 병 소유권 취득. 그래서 갑은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5번. 을이 이러한 사실을 안 병. 그것도 역시 뭐다? 소유권 취득. 그럼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다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특징이 딱 뭐죠? 이것은 여기는 있을 수 있는 게 몇 개 안 돼. 논점이 몇 개 안 돼.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을이 완전한 소유자인데 을이 완전한 소유자인데 여기요? 여기서 보면 뭐죠? 완전한 소유자인데 이 병이나 정은 악이일지라도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이걸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 말을 잘 알아야 돼. 그럼 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요 잘 구별하면 돼. 그래서 별것도 아니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요 사기 강박 한번 보라요. 여러분요 다음 주에요. 다음 주 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요 다음 주에는요 여기 봐보세요. 여러분 다음 주 있잖아요. 여기요.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 있죠. 수요일 오후 있죠. 수요일 오후에는 기출지문 있죠. 기출지문 집으로 원래는 강의를 아마 할 예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기출지문집이요. 출간이 되니까요.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할지 만약에 다음 주에 안 되면은요. 한 주 더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있죠. 이것은 토요일날 강의를 하도록 원칙적으로. 그래서 다음 주에 있죠. 다음 주에 제가 와가지고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5월달은요. 5월달 강의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요약집으로 요약 강의를 해요. 요약집으로 요약하면서 저 기출지문집 있죠. 기출지문집으로 또 같이. 왜냐면 공부를 계속 이론집만 하면 안 되니까 요약집하고요. 기출지문집하고 같이 묶어서 강의를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민법하고 기록하고 공법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강의를 따로 해야 되는데요. 일단 제가요, 다음 주에 와가지고요, 기출 지문이 되면 그때 만약에 출과가 되면 바로 하고요. 출과가 안 되면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의는 원래 이 강의는 토요일날 오후에 있죠? 네. 토요일날 오후에 하는 강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가지고 오라고, 다음 주에는. 다음 주 수요일날은 가지고 오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 주 수요일날 꼭 가지고 오시라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